줄 알았어요.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예비후보 시절에 그때 이회영 선생 어디 행사가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자들이 질문하는 질의응답하는 과정에 갑자기 어떤 분이 난입해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답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게 하고 나갔어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그 당시 후보 주변에 저런 사람이 꼬여있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이태원 참사 서울시청에서 있었던 그 추모식을 간 다음에 불현듯 그게 떠올랐어요. 아, 저게 전조였나? 분명히 안에서 누가 그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가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게요. 제 선입견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이태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즐기러 갔다가 안타까운 일을 당한 그런 젊은 청년들이 100% 좌파일 리는 없습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제가 현장에 천하람 위원장을 갔을 때, 이기인 의원을 갔을 때 그 보라색 옷을 입은 유족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그때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그분들이 저랑 그 천하람 위원장을 보고 너무 반기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왜 이제 왔냐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유가족인데 저한테 저랑 천하용이 화이팅 이렇게 하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냥 확률적으로 보면요, 그분들 반은 보수였을 거고 반은 진보였을 거예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그것을 이념과 엮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적어도 보수나 진보의 카테고리나 반정부가 될 겁니다. 저는 가끔가다 아직도 이런 생각해요.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그때 만약에 진도의 팽목항에 우리가 알던 2014년 이전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가가지고 한 2박 3일 4박 5일 동안 그들과 함께 했다면은 지금 과연 저분들이 저렇게 아픔을 간직하고 계속 지금의 정부와 반대되는 위치에 생각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얘기했던 게 뭐 진실을 인양해달라 말씀하셨지만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단 하나의 진실도 인양하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문재인 대통령에 의지했던 거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렇게 외면했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이게 왜 10년이 지나서 이태원 참사에서 반복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찰을 하게 됐습니다. 네. 대통령이 그 행사에 가셨으면요, 대통령이 주인공입니다. 누가 주최했더라도요. 그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제가 그 유족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저 사람들 좌파 아니에요. 자식 이름 부모들이더라고요. 그 박정훈 대령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박정훈 대령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 가서 네이버에서 어떤 분이 걸 박정훈을 치니까 연관 검색으로 자동으로 고향이 완성되더라고요. 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 궁금해하는 겁니까? 네. 박정훈 대통령 어디 사람입니까? 경상북도 포항 출신에 경북대학교 법학과를 나와가지고 평생을 해병대에서 진짜 명예롭게 복무해온 군인인데 그 사람이 대통령에게 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고향부터 찾아가지고 전라도로 몰아가지고 지역비하 공격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앞에 인요한 위원장이 앉아 계시지만은 인요한 위원장이 네이버에 보면은 욕하는 걸 전부 다 역시 전라도 사람 믿을 게 못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보수의 언어가 유치해진 겁니까? 네. 인요한 위원장이 싫으면은 그 세 글자 빼고 다른 거로 욕하세요. 네. 적어도 아니 왜 따뜻한 데 앉아가지고 그런 저열한 언어로 하는 게 보수의 방식이 돼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서글퍼집니다. 서글퍼집니다. 그래서 도대체 70년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뭐가 발전했느냐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지금 정치를 제가 띠가 한 바퀴 돌 만큼 했는데
뭐가 바뀐 게 없다는 생각이 너무 들고 저는 제 딴에 노력을 했는데 뭐가 바뀌었지? 허무감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2023년에도 저는 그런 얘기를 보고 있으니까 요즘 그냥 서글퍼서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전라도라고 욕하려고 고향 찾아보고 2014년에 세월호 사고를 겪고도 이태원 참사 겪으면서 똑같이 반응하고 바뀐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너무 서글프고 이 자들로 난 바뀔 것 같아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7개월 만에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입이 무건수행의 저주에 묶여 있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오늘 사자성어는 결자 해지입니다. 제발 여당 집단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선거 패배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정작 대통령을 향해선 의원들이 입을 닫고 있다는 질타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우십니까? 당정 일체 강화 같은 쇄신안에 앞서 정작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당이 살 길이라며 울먹였습니다. 공산 전체주의와 같은 허수아비와 싸우면서 이런 문제들을 내버려두지 말라는 그런 강력한 주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를 촉구하면서 여당도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중단과 R&D 예산 조정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삼선 의원은 지금 여당에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전 대표밖에 없다는 게 국민의힘 현실이라고도 했습니다. 공개적인 비판은 국회 밖에서 이어졌습니다. 총선에 폭망하면 정치 생명 걸고 말고가 무슨 상관이냐는 강한 회의적인 반응과 함께 여전히 현 지도부가 스스로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분골 쇄신에 할 때 그 분골을 남의 뼈로 할 수 있는 거냐. 본인 뼈로 분골 쇄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여당 지도부를 포함한 대부분 의원들의 반응은 싸늘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